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갑자기 확 가을로 바뀐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오늘 하루 종일 좀 흐리긴 했지만 그래도 공기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 9월의 첫날 뭔가를 또다시 시작하기에 새롭게 조금 다시 한번 결심하고 뭔가 변화를 주기에도 딱 좋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내 포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크리스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일단 종목은 우수 AMS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9,5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우수 AMS가 많이 내려왔죠. 오늘은 5,900원에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씩 반등의 힘이 갑자기 좀 반등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손실폭이 크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저는 주식 초보인데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반등 시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들 올려주셨거든요. 이광무 전문가님의 진단으로 만나볼게요. 우수 MS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 자리에서도 소개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크게 수익이 나기도 했었던 종목이고 또 크게 손실이 나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을 좀 판단했을 때 저는 사실 9,5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때까지 해서 이 종목이 좀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3,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마도 이제 우수 MS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주식 양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변경되는 과정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이 인수 과정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모의 기업이 어떤 규모의 기업으로 옮겨지는지 인수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우수 MS는 인수 기업과 피인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인수 주체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수 MS는 기존에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했던 회사인데 현대가 그룹이 그러니까 정대선의 임무를 따르는 그룹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현대차 혹은 현대가 그룹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좀 상당히 좀 근접한 좀 일들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그와 같은 이제 이 최대주주 변경 이슈 이후부터 해서 사실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주가가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은 좀 있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변동폭은 사실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갇혀 있었습니다. 뭐 올라온다라면 6,000원대 그리고 내려온다라면 5,000원대에서 좀 주가가 좀 횡보를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는 정리보다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기차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전차 부품에 대한 이슈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이슈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 시장 변동 이후에 이 종목이 좀 빠르게 거래량 유입과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움직였던 시장에 대한 배경 자체가 전기차 부품주들 또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우수 MS가 같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고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가에 대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의선에 대한 선택은 아니죠. 정대선에 대한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가 그룹 안에 있는 경영 2세, 경영 3세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라온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아직은 좀 불투명하지만은 아무래도 주요 그룹에 대한 총수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정책 관련된 움직임이라든지 정치인 관련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 주가가 좀 오랜 기간 횡보해서 답답한 모습이었지만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고 지금은 사실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 수준보다는 상당히 급감한 상태예요. 오랜만에 좀 거래량에 고개를 들긴 했었지만은 여전히 좀 더 활발한 수급에 대한 교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최근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주요 이평선에 대한 수렴을 다시 한번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테스트했다. 주가를 이제 전환시키기 위한 거래 유입이라든지 차트가 좀 움직이는 형태를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굉장히 좀 고민도 걱정도 많은 댓글들 함께 올려주셨는데 또 크리스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본전은 올까요? 본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 도와드렸네요. 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급등했던 만큼 조정 횡보 지금 조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함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차분히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육봉님의 종목입니다. 하이텍팜 가지고 계시는데요. 6년째 들고 있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5,30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16,950원으로 수익권에 계신데 항생제 관련해서 신규 공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장기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야, 6년 들고 계시는 것 거의 뭐 처음 종목 진단을 한번 받아보네요. 물론 뭐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뭐 그렇겠지만 네. 항생제 관련 신규 공장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항생제를 좀 덜 쓰는 추세 아닌가요? 이 회사는 하이텍팜이라는 회사는 항생제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 의약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다 이제 뭐 특별하게 지금 나올 게 없어요. 관련되는 이슈도 없고 하루 거래량도 10,000주, 20,000주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장으로부터 좀 잊혀진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한 1년, 2년 이상 뭐 자의적이든 뭐 비자발적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기 샀는데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빠져서 뭐 한 30%, 40% 아니면 뭐 반토막이 났어요. 한 5년 들고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이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종목이 어떤 뭐 갑작스럽게 막 그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뭐 공장 증설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공장 증설한다고 해서 뭐 볼륨은 커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글쎄 그게 이제 항생제 원료의약품 쪽에서 그게 당장에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mRNA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잔잔한 상태에서 이게 그런 게 지금 그 이슈가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뭐 미심쩍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형주, 우량주 이런 종목들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또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또 올라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중소형주 쪽은요 들고 있으면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올라오면은 어디서든지 수익이 나고 그러면은 팔아야 돼. 이게 지금 5년, 6년 들고 있을 종목이 아니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도 이 성장주가 아닙니다. 이 작년에 한번 저기 반짝 한번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예, 지금 뭐 반짝 상승이 나왔던 것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작년 말 올 초인가 보네요. 차트를 지금 보니까 작년 말 올 초에 지금 뭐 거의 3만 원대까지 왔었죠. 이때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막 일어났을 때거든요. 이게 지금 원료의약품 쪽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돼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히토류 뭐 수출 금지 한해 뭐 어쩌네 할 때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원료의약품 쪽이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카드였어요. 우리가 히토류도 히토류지만은 원료의약품을 전 세계적으로 40% 비중을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수출 안 하면은 미국 병원들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여기에 주가가 한번 올랐었거든요. 이 근처 어디 있은가는 정리가 한번 됐어야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좀 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소형주 쪽은 팔아야 돼요. 어디선가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횡보 조정하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두 배가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15,000원, 16,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났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죠.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까봐 또 못 팔죠. 팔고 나면은 막 또 날아갈까봐 못 팔죠. 중소형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50%면 50%, 100%면 100%, 이런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 가지고 올라오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 한다고 해서 뭐 서로 전쟁하고 그러나요? 말로 어르렁거리다가 그냥 한두 달 지나면은 또 타협하고, 그게 뭐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뭐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요, 어차피 지금 뭐 단타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중장기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일단 지금 보면은 2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어차피 기다린 거, 한번 기다려 보죠. 지금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적자 나왔다가 올해 지금 반기까지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꾸준하겠죠. 항생제 원료의약품 꾸준하게 지금 병원에서 수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실적은 나쁘지 않고 뭐 이게 막 다시 10,000원대 이하로 빠지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거는 가질 필요 없는데, 시장으로부터 잊혀져 있어요. 지금 거래가 없어요. 10,000주, 20,000주 정도 뭐 한 시간에 1,000주 거래될까 말까 한 그런 잊혀진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마음을 비우고 일단 기다려 보는데, 2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요번에 지금 8월 달에도 2만 원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또 2만 원 올라오면 또 못 팔죠. 자꾸만 또 2만 5천 원대도 못 팔았는데 3만 원대도 못 팔았는데 막 이런 생각 나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 봐야 또 장기전으로 또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본전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슈가 나와가지고 한번 덜썩덜썩 하는 시간이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언제 나올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자, 2만 원 목표로 해서 보유. 2만 원 하여튼 올라오면은 무조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텍팜입니다. 여전히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큰 기대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선까지 반등 가능하고 그것을 목표가로 삼고요.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많은 종목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메텔림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0만 9,7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올랐을 때 팔지 않아서 손해났어요 라면서 안타까운 부분들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37만 원 고점 찍고는 그 이후에는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다시 한번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솔브레인 하면 이제 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솔브레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고 주가가 상당히 잘 갔죠. 예, 솔브레인 뭐 일본에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SNST, FST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또 EV에 대한 얘기까지 건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모멘텀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대략 이제 수익을 계속 꾸준히 지키다가 이제 내려오게 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달쯤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쯤에, 그동안에 1년 넘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들이 사실 국산화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주요 생산 기업의 공급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솔브레인, 뭐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일본의 주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대한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 품목들이 일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일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반도체 주요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건넸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수혜가 되었었던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었던 국산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따라갔다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일본 기업과 고객사를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본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 연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이전의 수준만큼을 공급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에서 공급량을 더 늘리지는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국산화 기업들에 대한 요청을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 계약을 공급 라인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시장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위치도 올라오겠지만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요량도 유지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솔브레인, 뭐 동진샘캠 이와 같은 기업들은 매출,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변수가 나타나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건네드릴 때 가장 탑픽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세도 유지를 했습니다. 신고가 흐름을 올해 내내, 뭐 지난 연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내내 신고가를 꾸준하게 경신해왔던 기업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가장 유리한 점은요, 이 반도체 기업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모두 다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공급한다는 것.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질과 같은 2차 전지 공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앞으로도 이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캐파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대응을 보셔야 되는데 30만 9,700원이면은 손실 전환 되셨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대략 10% 비중 갖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단기 브레이크를 잡아냈어요. 네,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주가가 브레이크를 확인을 좀 더 해준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도 괜찮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크진 않았지만 이 부분들도 연말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의 사업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성장 동력 재료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기업, 이 모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한번 수익 타이밍을 놓쳐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다려보시고 긍정적으로 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브레인에 대한 전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넥슬라이스 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고요. 금호석유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21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자, 금호석유 최근에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19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전망도 궁금해요. 라고 문자를 함께 올려주셨는데 금호석유 어떻게 보세요? 네, 금호석유 좀 부담스럽죠. 들고 있기가.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뭐 6개월 되나요? 한 4, 5개월 정도 되나요?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글쎄, 당장에 좀 올라오기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난 뭐 6월 달인가요? 5월, 6월 달쯤 돼서, JP 모간인가 외국계 증권사가 이 종목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한번 내서, 또 뭐 좀 약간 시끄러운 게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뭐 묘하게도 어쨌든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면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철강, 화학, 조선 자 이들 종목들은 한 3, 4년 오를 게 작년 말 올 상반기에 다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쪽 섹터는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오버슈팅까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조정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뭐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경기 민감주 쪽 종목들은 한 2, 3년 오를 게 종합 주가 지수 보면 한 3,500포인트까지 갈 게 뭐 거의 다 지금 한꺼번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올랐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 사이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금호석유 흐름을 지금 보면은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급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5만 원대부터 해서 30만 원까지 한 6배 정도 불과 한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지금 올랐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뭐 쌍봉 형태를 그리고 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지금 빠지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때 올 초에 지금 저점이었던 요 자리가 딱 21만 원, 21만 5천 원 딱 우리 그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던 자리예요. 요 자리 무너지니까 20만 원까지 무너지죠. 한 10에서 20% 정도 기술적으로 더 빠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딱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20만 원 회복하면은 한 21만 원 정도 요 패턴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월봉 흐름을 보면은 의외로 이 종목도요 좀 화끈한 맛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그냥 또 무슨 뭐 밑에 뭐 기술적 반등 없이 그냥 쭉쭉 빠져요. 올라갈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또 뭐 하염없이 빠지는 이런 특성이 좀 약간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경기에 좀 민감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났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제 3분기 4분기가 조금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보다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4분기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적 피크아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가까지 지금 오버슈팅이 났기 때문에 들고 가면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게 또 수급 보면은 더 답답하죠. 위에 지금 외국인이죠. 이게 이렇게 팔면은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글쎄요, 펀드가 하나 해체를 하고 나간다 그럴까요? 이게 지금 기관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눈만 뜨면은 갖다 내던지는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강도 높게 매도하는 종목, 저도 이렇게 매도 기조가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나오는 강도 높게 장시간 나오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뭐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다가 또 매도하고 하나가 팔면은 하나는 들어오고 막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줄기차게 매도거든요. 이게 지금 뭐 당장에 어떤 뭐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1차적으로 이게 지금 요거 가지고 기관 매도가 끝났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20만 원까지 지금 힘없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지금 시황이 지금 뭐 당분간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반등의 목표치를 딱 여기까지 지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오버슈팅이 지금 나온 상태고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미리 땡겨서 지금 막 주가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매수가, 굳이 매수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 들고 있어 봐야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옆으로 늘어지면서 행보 조정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 2년까지도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은 20만 원 올라서고 20만 원에서 한 21만 원 또는 21만 5천 원 매수가 정도 그 사이 적절한 타이밍 잡아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금호 석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이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됐네요. 8월 민간급여 37만 4천 명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망치였던 60만 명보다는 크게 밑돈 수치이긴 한데요. 7월에 32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증가한 수치라는 점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매수문의 주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기님의 종목이고요. 네페스아크 노려보고 계시네요. 자, 이광무 전문가님, 네페스아크 매수 시점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페스아크가 8월에 급등과 급락을 함께 겪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4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들어가기에 적당한 시점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시장이 좀 크게 출렁일 때 좀 깊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폭과대 인식으로 접근하시는 데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만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도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페스아크는 뭐 사실 지금 연중 고가 위치가 62,000원인데 저는 이 가격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제가 될 놈을 골라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 종목이 하는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 분석 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의 기업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은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최근에 와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설명드릴 때 DDR5 메모리에 대한 얘기, 디램에 대한 얘기 건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장비 그리고 테스트 네. 후공정이 아니라 패키징. 예, 패키징. 테스트하고 패키징에 대한 얘기들 많이 건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 요 내용, 이 테스트 기업이 중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 PMIC 그리고 DDI 이와 같은 제품군은 상당히 중요한 제품군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막 심택이나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PCB 기업들, 그러니까 디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PMIC, DDI와 같은 제품군들이 보이려면은 비메모리 쪽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전동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는 시기들.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진이 좀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에 대한 시선이 좀 낮아졌는데 그 시기는 다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주중에 자동차 내에서 이 올해 현대차 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거라고 전망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계속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동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또 산업군들 중에서 많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로 해서 지연된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TV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투수를 못 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된 섹터 내용들이 하반기 내년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PMIC, DDI,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위치들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사실 어려웠던 섹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 보신다면은 네페스 아크에 대한 기업 성장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지기 전에 저한테 상담 받았을 때도 아마 저는 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오히려 더 빠졌으니 또 괜찮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은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신고가 돌파 한번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아크 매수 타이밍 괜찮다, 종목 선택 괜찮다 추천드렸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전해드렸고요. 지금 매수 기회 괜찮지 않을까 한번 그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공부하겠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네요. 나는 누구인가 님도 보이고요. 오렌지님, 또 윤수짱 김시용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또야 나에게님도 반갑습니다. 김가영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죠. 이번에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이어갈 건데요. 야인개미님, 화성밸브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590원, 비중은 10%입니다. 화성밸브가 올해 4월 달에 10,000원까지 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면서 5,000원대, 6,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야인개미님께서도 과대 낙폭인 것 같아서 베팅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박동기 전문가님? 화성밸브, 우리나라 국내 밸브 1위 업체죠. 집에 가면은 그 LPG 가스 이렇게 잠그고 하는 그런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주가가 이제 그거 밸브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예전에는 화성 밸브가 이제 대북주로 한참 또 들썩들썩 하던 때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다 회담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번 들썩들썩하고 결국은 주가 원위치 됐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번에 움직였던 것은 보니까 이게 또 윤석열 관련주로 주가 올랐다가 주가가 다시 또 원위치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글쎄요,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에 홍준표 후보 올라오고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뉴스에 지금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또 움직일 주가에 지금 많이 빠졌고 몸에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다시 원위치 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죠? 관련주로 서연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관련주 했던 서연 흐름 보면은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올라갔던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빠져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경선 이제 좀 있으면 진행이 될 테고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죠. 한두 달 남아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행보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그 2위 홍준표 의원이 워낙 또 세게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니까 또 주춤하는 그런 흐름도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이제 이런 이제 테마주는 이제 올라갈 때 그 잘못 따라잡으면은 항상 어느 시점에선가는 원위치가 된다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격대 자체가 이제 그 거래량이 지금 다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한번 기다려 보자. 근데 만약에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선에서 1위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밑으로 더 빠질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거는 밸브 실적 이런 거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 테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리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힘은 다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일 것은 일단 맞아 보여요. 또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 배짱껏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 들어오면 빨리 파셔야 돼요. 예, 또 올라간다고 또 계속 1위로 됐다고 해서 또 계속 고고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또 다 빠지니까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자. 목표가 산정 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요. 이 대선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반등의 강한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꼭 그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이길자님이 처음 뵙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 선정이 됐습니다. CJ E&M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8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상담 부탁드려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하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이 1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네, 확실히 조금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으면 올해 여름에 들어가셨을 것 같고, 더 오래 기다리셨으면은 2년 전쯤 들어가셨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이 올 여름을 이 종목 때문에 조금 더 덥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또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18만 원대 갖고 계셔서 가격적으로 좀 불안한 계시겠지만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다 보니까 소비 형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또 다시 또 주춤하게 된 이유도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당히 커졌지만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송출하기 위한 제작 환경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되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여러 가지 제작 구성에 대한 환경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큰 기업 위주로 해서 생태계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세한 이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CJ E&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좋은 이유는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다시 또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 포인트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면은 OTT 시장에 대한 상당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거대 자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국내용 OTT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그 밖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CJ E&M은 지금 이제 낙폭과대 인식 최근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벽한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V자로 올라온다라고는 말하기 좀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지만은 저는 충분히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들고 가시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회복은 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미디어 컨텐츠보다 코로나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이 CJ E&M 자체적인 내부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로 좀 시장에서는 기간이 좀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충분히 이전에 있었던 밴드는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는 좀 신규 접근하신 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더 매수하시는 거는 좀
단가를 크게 낮추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여기서 더 늘리지는 마시고 과비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려보고 비중 조절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이고요.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수익 좀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로도 관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노자성 님이 보람 앵커는 백설공주라서 낮에는 집안일하고 밤 9시면 호박마차 타고 가야 된다고 올려주셨는데 백설공주 아니고 신데렐라 아닌가요, 원래? 호박마차는? 굉장히 좀 귀여운 댓글이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2,000원에 10%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82,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82,000원이면 올라갈 때 사셨을까요? 내려올 때 사셨을까요? 네, 이번에? 8월 초에. 8월 초에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살짝 지금 손실 구간에 계셔가지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뭐 지금 좀 더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조선업 하반기 조선업 전체적인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하기도 어. 하고 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사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이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조선업황에 대한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뭐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한 달 남짓 지금 되신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 지금 기간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조금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제 철강, 조선, 뭐 화학 이들 이제 종목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 미포조선도 이게 올 상반기, 작년 말 해서 한 3배, 3만 원부터 해서 이제 9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이게 지금 올 초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올랐던 게 수주 모멘텀이었죠. 수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올랐는데, 근데 이제 2분기의 실적은 별로 영 신통치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냐?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럼 4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수주 모멘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 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실적이 안 좋은 거 어떻게 하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고 나서 배를 건조하는데 2년, 3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실적이 잡히는 것은 3년 전에, 5년 전에 막 이렇게 수주했던 게 건설이 장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사 진행형이라 그래서 얼마 진행되면은 매출 20% 잡고, 얼마 진행되면은 공정이 한 50% 진행되면은 매출 50% 잡고, 이런 형태로 조선주는 잡아나가거든요. 원래 수주된 거는 매출로 실적으로 잡히려 그러면은 또 2, 3년 뭐 길게는 뭐 5년 이렇게 있어야 잡히는 거예요. 하반기 원래 2분기 실적 안 좋았고 3분기도 뭐 특별하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지금 뭐 수주가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을 특별하게 찾기가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저점이 지금 지금 이제 3만 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저점으로 보면은 2만 원까지도 뭐 빠졌었어요. 주봉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9만 원까지 왔었죠. 그죠? 3배, 4배 정도까지 지금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조정 기간이 지금 한 4개월 됐어요. 제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까지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연초 정도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물론 뭐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흐름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반등을 주고 또 밀리고 반등을 주고 또 밀리고 하는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보기로는 연말까지 들고 있어 봐야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 한 7, 8%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다시 지금 3,200 회복했는데 3,300 정도가 요번에 박스권 상단이죠. 3,200대 중후반 3,250에서 3,300 정도까지는 일단 올릴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오면은 계략적으로 글쎄요, 지금 뭐 8만 원 비슷하게 7만 원대 후반이나 8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고 너무 또 그 급하게 할 거는 없지만 한 8만 원 정도로 반등이 들어오면은요, 종목은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방 그 매물 압박이 좀 심할 거다. 이제 또 수급도 보면은 요게 지금 기관인데, 글쎄요, 뭐 기관도 뭐 강도 높은 매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살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매도세는 조금 주춤하지만 이게 뭐 매수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죠. 수급도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혹시라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조정을 받고, 지금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예, 조정을 받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한 그 7만 원 이하 때 혹시라도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의사가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해보든가, 지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반등 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8만 원 정도, 8만 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지금은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진단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추가 주셔서 매수는 감사합니다. 네.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추가 매수. 조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네. 종목, 차라리 그 자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 쪽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H바텍 가지고 계시네요. 21,4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KH바텍이 최근에 정말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오늘은 39,9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10%의 급등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거의 저점에서 잡으셨어요. 앞으로의 전망,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이제는 잘 사셨으니 잘 파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폴드오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강합니다.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모두 다 오늘까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단기 급등세가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뭐 특정 이 목표가를 지금 설정하기보다는 단기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겠죠. 일단 이제 다음 이제 주요 출시 일자가 9월 10일 날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 초기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당히 모두 다 시장에서 좀 제일 강한 섹터가 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정이 9월 10일 날 있긴 하지만은 일단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모두 다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가격선에서는 투자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파인테크닉스가 먼저 지금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점 참고해서 보신다라면은 이제 주가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노출됐어요. 사전 예약까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개통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제 KH바텍에 대한 위치에서 중요한 라인을 본다라면은 29,500원, 29,400원 이 라인대가 중요한 이제 가격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최고 높은 자리에서 팔기보다는요. 주가가 단계적인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은 끝까지 끌고 가시고 단계적인 추세를 잃게 된다면은 그 시점에서는 같이
분할 매도하듯이 수익을 챙겨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500원 라인대, 400원. 이 라인대가 중요한 가격선인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뭐 한 이틀 정도 더 지난다면은 가격선을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적어도 뭐 3일 이동 평균선 이와 같은 추세를 좀 따라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며 지금은 단기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29,400원이 중요한 가격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끝까지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9,400원 포인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익 충분히 더 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 TV로 갈 거고요. 김영선님께서 오스코텍 올려주셨네요. 41,000원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어찌하는 게 최선일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4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손실 구간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38,000원 뚫고 올라왔더라고요. 추가 매수 10% 정도 할 거다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고민할 게 없죠. 10%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지금 그 41,000원에 사셔가지고 이제 조금 빠졌죠. 아직도 지금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오스코텍은 앞으로 확실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타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비중이 10%면은 너무 적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또 여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10% 들어가는 것은 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우리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게 SYK 제해제라는 요거 임상 이상 또 실패 요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파이프라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충분히 앞으로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레이저 티닙이라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걸 지금 유한양행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고, 유한양행은 다시 얀센에다 기술 수출을 했고, 그래서 얀센하고 유한양행이 이거 가지고 또 대규모 또 임상을 또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오스코텍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티닙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굉장히 진통이 많죠.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에서 실패하고 또 후보 물질 하나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가 터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신약이죠.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번에 임상 실패했던 것도 봐야지, 하나 실패했으니까 이거 하나의 한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얼마든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탄탄한 기술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이것저것 지금 자리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만 원 이하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고민할 자리가 아니죠. 당장에 지금 샀는데 조금 올라가다 또 빠지고 올라가다 또 빠지고 그렇더라도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한번 빠지고 나면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방향이 잡히고 나면은 한두 달이면은 또 40, 50% 올라오는 게 또 제약 바이오주의 매력 아닙니까? 그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더 빠질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자, 추가 매수도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인프라도 탄탄하고요.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마임님께서 오스코텍 가자 외쳐주셨는데 오스코텍에 대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스코텍까지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또 확실한 종목 진단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내일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밤에 정말 쌀쌀합니다. 긴팔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